Ми повинні говорити і про корупцію. Не тому, що це популярне слово, а тому, що під час війн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을 이끌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부 장관. 충격적 해임 한 달 뒤 돌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더니 사실상 금기로 여겨졌던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Демократія не може бути заручницею Росії. 이어 전쟁 중에라도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동안 미뤄왔던 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한 건데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중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한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페드로우가 겨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후임 국방장관을 지명하자 불과 몇 시간 뒤 이런 영상을 올린 건데요. 대선이 치러진다면 러시아의 방해 공작이 불보듯 뻔한 상황. 그런데도 전쟁 영웅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런 초강수를 꺼낸 걸까요? 페도로우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부패 척결이었습니다. Під час війни вкрадені гроші можуть означати дрон, який не купили, боєприпас, який не доїхав, систему РЕП, якої не було, машину, яка не евакуювала пораненого, технологію, яку можна було запустити у виробництво, але не запустили. Тому корупція під час війни – це не просто фінансова проблема. Це питання нашої здатності вижити і перемогти. 실제로 그는 6개월의 짧은 장관 재임 기간 군 조달 체계에 경쟁 방식을 도입하며 부패를 잡고 무기 공급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자국산 탄도미사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날로 거세지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려면 상대의 방공망을 뚫고 날아가 발사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절실한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우크라이나 민간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가 내놓은 모델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이미 실전 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개발사이기도 한데요. 지난 6월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며 이러면 초가을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도로우도 최근 인터뷰에서 3에서 6개월 안에 자국산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페도로우는 앞서 지난달 국방부를 떠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임 당일 그가 올린 텔레그램 게시물입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책임 범위에서 개발된 탄도미사일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아직 시험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국영방산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사프산 고성능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며 약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도로우가 민간업체 외에 국영업체의 최신 성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다양한 공급망을 내세운 셈인데 여기에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페도로우는 조달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군 조직과 일부 업체들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미디어에서는 파이어포인트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쟁 기간 급성장한 파이어포인트는 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의 대형 부패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파이어포인트가 장거리 드론 조달 계약의 약 80%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페도로프 재임 기간에 25%만 확보해 불만이 컸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정황만으로 페도로우가 파이어포인트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페도로우는 드론 전술과 병력 운용에 있어서도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 등 기존 군 지휘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장관 복귀가 끝내 무산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개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판을 흔들어버리는 초강수를 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So he is aborted from the system and he wants to challenge Zelensky in that decision. 물론 페도로우가 여론의 지지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적을 돕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024년 5월로 5년 임기가 이미 끝난 젤렌스키는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은 채 대통령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은 계엄령 중 선거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빌미 삼아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국방장관이 대선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흔드는 건 러시아에 또 다른 먹잇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Demobilization and demoralization around the political process and taking attention away from the war effort would play into Russian hand.
우크라이나가 내홍에 휩싸인 사이 러시아의 공세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깃으로 삼는 모양새인데요. 방공망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급한 건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산 요격용 미사일은 내년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사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